도망친 선비를 구한 거지 처녀. 그녀가 바꾼 운명은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양반 선비가 허름한 움막 앞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를 어쩌나. 낡은 누더기를 걸친 처녀가 황급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거지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낮은 계층. 하지만 그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아니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당신을 꼭 살려드릴게요. 조선 숙종시대 한양 남산 자락의 이야기입니다. 이화는 21살의 거지 처녀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8살 때 전염병으로 모두 돌아가셨고 그 후로 홀로 거리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아가씨 밥 좀 주세요. 저리 가. 거지는 저리 가라고. 제발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안 된다니까. 꺼져. 이화는 매일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화는 남산 자락의 작은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비바람을 간신히 막을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이화는 아침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구걸을 하고 버려진 음식을 줍고 때로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이화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같은 거지 동료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할머니. 이 아이 참 항상 밝구나. 밝아야죠. 우울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화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화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거지면서도 마음이 고와. 남을 돕기도 하고. 사실 이화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자신이 얻은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화야, 내가 먹어야지. 전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드셔야죠. 이화는 그를 몰랐지만 총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고 양반들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 그림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글자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거지인 그녀에게 배움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화가 시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역적을 놓치지 마라. 군사들이 한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양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남자가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역적이래. 관여하지 마. 하지만 이화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 도와야 해.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군사들은 선비를 놓쳤고 선비는 비틀거리며 남산 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화의 움막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이화가 움막에서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쩌나. 이화는 황급히 그를 움막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그녀는 선비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과 어깨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물을 구해야 해. 이화는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 선비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아, 선비가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이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이 약초를 바르면 나을 거예요. 그녀는 밤새 선비를 간호했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신음하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꼭 살아나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정신이 드셨어요? 이화가 기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움막 그리고 누더기를 입은 처녀. 당신은 거지. 예. 죄송해요. 변변찮은 곳이라. 아니요.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소. 예. 어제 쓰러지셔서.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선비가 깊이 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소. 역적으로 몰린 저를 구하는 것은 역적이요? 이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강희천이라고 하오. 한양의 선비였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간신배들의 부정을 고발했소. 하지만 오히려 제가 역적으로 몰렸소. 강희천의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역적이 되었소. 이화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소. 일단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소. 여기 계세요. 이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숨겨드릴게요. 하지만 들키면 당신도 위험하오.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거지예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이화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강희천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처녀, 범상치 않구나. 강희천은 이화의 움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움막 안에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구했어요. 이화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드시오. 아니에요. 저는 먹었어요. 거짓말이오. 당신 배에서 소리가 나고 있소. 강희천이 빵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함께 먹읍시다. 하지만 당신이 먹지 않으면 저도 안 먹겠소. 결국 두 사람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화 씨. 예.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희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다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지일 뿐이에요. 거지라도 마음씨는 양반보다 고귀하오. 이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화 씨, 글을 배우고 싶지 않소. 글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 안 되겠소? 누구나 배울 수 있소. 강희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소. 정말요? 이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날부터 강희천은 이화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늘천자이요. 하늘천. 그렇소. 잘하셨소. 이화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화 씨는 정말 총명하시오. 고마워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재능이요. 강희천은 이화를 가르치며 즐거웠습니다. 이 처녀는 정말 특별하다. 한편 이화도 강희천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 참 좋은 분이야.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화 씨는 어떻게 거지가 되었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전염병으로. 힘들었겠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선비님은 왜 역적으로 몰리셨어요? 제가 영의정의 부정을 고발했소. 강희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의정이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있었소.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소. 그래서 고발하셨군요. 예. 하지만 오히려 제가 역적으로 몰렸소. 영의정의 권력이 워낙 세니까. 너무 억울하세요. 억울하지만 후회는 없소. 옳은 일을 했으니까. 강희천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이화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런 분을 역적이라니. 세상이 잘못됐어. 캡사 위기의 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군사들이 남산 자락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강희천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 샅샅이 뒤져라. 이화가 황급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무엇? 강희천이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제게 생각이 있어요. 이화가 강희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이 누더기를 입으세요. 그리고 얼굴에 흙을 묻히세요. 거지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들키지 않아요. 강희천은 이화의 말대로 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얼굴에 흙을 묻히니 정말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냥 누워 계세요. 아픈 거지인 척하세요. 곧 군사들이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누가 사나? 저희 오빠가 아파서. 이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오빠. 군사가 움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희천이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오빠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이화가 급히 말했습니다. 전염병. 군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염병이면 위험하다. 빨리 가자. 군사들은 황급히 떠났습니다. 이화와 강희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화 씨, 정말 기지가 뛰어나시오.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생각난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주변을 계속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화 씨, 제가 이곳을 떠나야겠소. 뭐라고요? 이대로는 당신도 위험하오. 제가 떠나야. 안 돼요. 이화가 강희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잡히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화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강희천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처녀는 왜 이렇게까지? 이화는 동료 거지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화야? 사람 하나를 한양 밖으로 빼내야 해요. 사람을 혹시? 할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그 선비 말이냐? 예. 하지만 그분은 역적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예요. 이화야, 위험해. 그 일에 관여하면. 알아요. 하지만 도와야 해요. 제발요. 이화의 간절함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할머니는 거지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거지 행렬에 섞어서 나가는 거야. 군사들이 거지는 주목하지 않을 테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며칠 후 큰 거지 행렬이 한양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주 좀 하시오. 배고파요. 수십 명의 거지들이 떼를 지어 이동했고 그 안에 강희천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과. 성문 관리가 거지들을 귀찮다는 듯 통과시켰습니다. 강희천은 무사히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화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화 씨도 함께 가시오. 안 돼요. 저는 여기 남아야 해요. 왜요? 혼자 가세요. 저까지 가면 더 눈에 띌 거예요. 이화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강희천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거지가 아니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화 씨, 빨리 가세요. 군사들이 올지도 몰라요. 이화가 강희천을 밀었습니다. 강희천은 떠나며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이화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강선비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희천이 떠난 후 이화는 쓸쓸했습니다. 움막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비님, 무사하실까? 그녀는 매일 밤 강희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강희천도 이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으로 피신해 숨어 지냈습니다. 이화 씨, 보고 싶소. 강희천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그를 아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써야겠소. 언젠가는. 그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이화 씨, 저는 무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화는 여전히 거지 생활을 했지만 강희천이 가르쳐준 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천, 땅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글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이화에게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이화 씨에게 거지 동료가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요? 어떤 선비가 전해달라고 했어. 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화 씨, 저는 무사합니다. 강희천의 편지였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이화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강희천이 가르쳐준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강선비님, 저도 무사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글을 배웠어요.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기뻐요. 답장은 강희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화 씨가. 강희천은 편지를 읽으며 감격했습니다. 글을 배웠구나. 그는 이화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편지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실각한 것입니다. 영의정의 부정이 드러났다. 횡령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강희천의 말이 진실이었구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왕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희천을 찾아라. 그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군사들이 강희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강희천은 그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하, 신강희천 돌아왔습니다. 경이 돌아왔구나. 왕이 기뻐했습니다. 경에게 큰 죄를 지었소.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전하. 경의 충정을 몰라봤소. 이제 경을 등용하겠소. 강희천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이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화 씨를 찾아라.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거지 처녀다. 남산 자락에 사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거지를 찾으신다고요? 그렇다. 그 처녀는 나의 은인이다. 곧 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화 씨. 강희천이 달려왔습니다. 선비님. 이화도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소. 저도요. 이화 씨, 이제 걱정 마시오. 제가 모시겠소. 선비님. 강희천은 이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시오. 하지만 이화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거지예요. 이런 좋은 곳에. 신분은 중요하지 않소. 강희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거지를 집에 들이다니. 강대감께서 정신이 나가셨나? 양반이 거지와 어떻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희천의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이천아, 그 처녀를 내보내라. 어머니, 그 처녀는 제 은인입니다. 은인이라도 신분이 다르다. 거지를 집에 둘 수 없다. 어머니,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 강희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화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느 날 이화가 강희천을 찾았습니다. 제가 떠나겠어요. 무슨 말씀이요? 제가 있으면 선비님이 힘드실 거예요. 안 됩니다. 강희천이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하지만 이화 씨, 강희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예. 이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소. 강희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소.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오. 선비님, 이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사랑해요. 그럼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희천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화와 혼인하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지와 혼인한다고? 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양반이 거지와 혼인하면 집안이 망신이다. 어머니, 이화는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강희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해주셨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게다가 총명하고 마음씨도 고우십니다. 그래도 신부는 바뀌지 않는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강희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역적으로 몰렸을 때 양반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지인 이화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 처녀를 사랑하느냐? 예, 어머니.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미가 뭐라 하겠니? 어머니. 강희천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강대감이 거지와 혼인한다고? 말도 안 돼. 양반의 체면이 어디 갔나? 조정의 신하들도 반대했습니다. 전하, 강대감의 혼사를 막아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 거지와의 혼인은 양반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왕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충신이다. 그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왜 막겠느냐?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짐이 허락한다. 왕의 허락으로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혼례 날이 왔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반대했지만 거지 동료들과 이화를 아끼는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이화야, 정말 잘 됐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화가 양반 부인이 되다니. 할머니, 이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너는 착한 아이야. 마땅히 이렇게 될 자격이 있어. 혼례는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십시오. 강희천과 이화는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이화 씨. 예, 서방님. 평생 잘 모시겠소. 저도 평생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강희천의 어머니가 이화를 불렀습니다. 이화. 예, 어머님.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이천이를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며느리로서 잘 지내자꾸나. 예, 어머님. 이화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강희천이 이화에게 말했습니다. 이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소.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소.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소. 강희천이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저도 서방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혼인 후 이화는 양반집 부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옷을 입어야 하나요? 예, 부인마님. 이것이 양반 부인의 예복입니다. 무겁네요. 이화는 양반 부인의 예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인마님, 이렇게 걸으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화는 빨리 배웠습니다. 부인마님은 정말 총명하십니다. 시녀가 감탄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시다니. 이화는 또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거지 동료들을 도와도 될까요? 물론이요. 좋은 일이요. 강희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화는 거지들을 위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따뜻한 음식도 드리겠습니다. 이화야, 고맙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할머니,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화는 거지들에게 글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거지들이 이화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이화 부인 덕분에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게 됐어. 정말 고마워. 이화의 선행은 소문이 났습니다. 강대감 부인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거지 출신인데도 교만하지 않아. 오히려 더 겸손하고 착해.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라고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지. 캡시비의 아들의 탄생. 혼인한 지 1년 후 이화가 임신을 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요? 강희천이 기뻐하며 이화를 안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예, 의원이 확인해 주셨어요. 고맙소, 이화. 정말 고맙소.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강희천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화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제가 생각한 이름이 있소. 강희천이 말했습니다. 은혜은은 자를 쓰면 어떨까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좋아요. 강은수.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은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은수. 이화는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강희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그를 가르쳐 줄게. 네, 아빠. 은수는 총명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똑똑하구나. 강희천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을 닮았소. 아니에요. 서방님을 닮았어요. 부부는 서로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은수가 5살이 되던 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은수를 놀렸습니다. 너희 엄마 거지였다며? 거지 아들. 은수가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거지 아들이에요? 이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수야,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화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엄마는 원래 거지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지. 정말요? 응. 하지만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가난했을 뿐이야. 이화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친 사람을 구해줬어.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빠야. 아빠를요? 응. 아빠는 엄마에게 고마워했고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결혼했지. 와. 은수야,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알겠어요, 엄마.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아빠를 구해주셨잖아요. 이화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수야. 다음 날 은수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지였어. 하지만 아빠를 구해줬어. 엄마는 영웅이야. 아이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은수의 당당함에 아이들은 더 이상 놀리지 못했습니다. 강희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서방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요. 은수가 10살이 되던 해 큰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강희천 부부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강대감 부부를 들라하라. 예, 전하. 강희천과 이화는 궁궐로 갔습니다. 전하, 강희천 부부 입궐하였습니다. 들어오라. 두 사람이 들어가자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대감 오래간만이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그리고 부인도 뵙겠소. 이화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들었소. 부인께서 거지들을 위한 구호소를 만들었다고. 예, 전하. 미천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훌륭하오. 왕이 칭찬했습니다. 부인의 행실을 보니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이에 짐이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리겠소. 전하. 이화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당연한 일이요. 부인의 선행과 덕행을 인정하는 것이요. 왕의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지 출신이 정경 부인이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부인은 이미 그 자격이 있어.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품격은 살아가며 만드는 것이요. 부인은 누구보다 높은 품격을 지니셨소. 이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궁궐을 나온 후 강희천이 이화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하오, 부인. 서방님, 당신은 자격이 있소. 정말로. 모두 서방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스스로의 힘이요. 이화가 정경 부인이 되자 거지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화 부인이 정경 부인이 되셨대. 거지였는데?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많은 거지들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화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거지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화는 거지들을 위한 학당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세요. 정말입니까? 예.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거지들이 학당에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이화의 노력으로 많은 거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수가 되었어요.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화 부인 덕분입니다. 이화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구나. 캡심 6은수의 성장.
세월이 흘러 은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강희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강은수, 강대감의 아들이.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거지의 외손자가 장원 급제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은수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신강은수 입궐하였습니다. 가까이 오라. 왕이 은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화 부인이지? 예, 전하.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황공하옵니다. 내 어머니는 거지에서 정경 부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너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은수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십시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도우십시오. 은수의 선정은 유명해졌습니다. 강어사님은 정말 훌륭하셔. 어머니를 닮으셨어. 이화와 강희천은 60을 넘겼습니다. 당신,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러게요.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당신이 움막 앞에 쓰러져 계셨죠. 그리고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소. 강희천이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도요.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아들도 장원급제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냐, 우리 손주들. 이화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거지였을 때 이야기요. 그 이야기 듣고 싶구나. 이화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거지가 되었단다. 불쌍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요. 그러다 다친 사람을 구했어.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야. 와. 손주들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화는 손주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명심해라.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네, 할머니. 이화가 70이 되던 해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책을 쓰고 싶어요. 무슨 책을요? 제 이야기요. 거지에서 정경 부인이 되기까지. 좋은 생각이요. 강희천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화는 몇 달에 걸쳐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거지 처녀의 꿈이었습니다. 신분은 정해져 있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이화가 책의 서문에 적었습니다. 나는 거지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친 사람을 구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꿨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책이 완성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야. 거지도 정경 부인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 이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에필로그 영원히 전해지는 교훈. 이화가 80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정경 부인께서 돌아가셨다. 거지에서 정경 부인이 되신 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마님 편히 가십시오. 부인마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인마님은 저희의 희망이셨습니다. 이화는 강희천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희망, 여기 잠들다. 강희천 1665-1750, 이화 1668-1748.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화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거지 처녀가 있었는데 선비를 구해줬대요. 그리고 정경 부인이 되었대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화의 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화 부인처럼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이화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 오늘날까지도 이화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도망친 선비를 구한 거지 처녀. 그녀가 바꾼 것은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삶도 바꿨습니다. 이화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지 처녀 이화와 선비 강희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거지가 정경 부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철저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지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역적으로 몰린 선비였지만 목숨을 걸고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화는 거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화가 강희천을 구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결국 그녀의 삶을 바꿨죠. 셋째,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화는 거지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가난,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이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가난,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이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신분이나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화처럼 우리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강희천은 거지인 이화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화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역적으로 몰린 선비를 구하셨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피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